앤트맨 이야기의 시작은 판타스틱 4보다 더 빨랐습니다. 사실 스탠은 처음부터 앤트맨이라는 슈퍼히어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마블 코믹스에서 연재 중이던 공상과학 만화의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 앤트맨으로까지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어느 날 스탠은 한 영화를 보고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1957년 개봉된 영화 인크레더블 시링킹맨.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던 주인공 스콧은 보트로 날아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체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몸이 엄청난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평범했던 일상이 온통 위험투성이가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룬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스탠은 몸집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설정에 흥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생 레리 리버, 만화작가 잭 커비와 함께 작업하여 1962년 1월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27호에서 이 설정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천재 과학자 헨리 조나단 핌, 줄여서 행크 핌이라 불리는 주인공은 어느 날 곤충 크기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놀라운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 핌 입자라 이름 붙였습니다. 핌 입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축소시키던 행크는 실수로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약을 책상에 놓고 몸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크는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좁쌀만해진 몸으로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미떼가 나타났고 놀란 행크는 개미들에게 쫓기다가 몸을 숨기기 위해 결국 개미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동굴 같은 개미집에서 굴러떨어져 개미들이 저장해 놓은 꿀 속에 빠지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행크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도움을 받아 행크는 원래 몸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핌 입자의 위험성을 깨달은 행크는 실험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크는 이후 절대 개미집을 밟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록된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27호는 슈퍼히어로 만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며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탠의 머릿속에는 온통 슈퍼히어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행크 핌 설정 역시 자신만의 슈퍼히어로 이야기로 바꾼다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토르보다도 앞선 1962년 7월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35호를 통해 행크 핌은 앤트맨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생물과 인공두뇌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였던 그는 핌 입자를 계속해서 개량하는 동시에 곤충과 대화할 수 있는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이 헬멧을 통해 전 세계의 개미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자신의 몸무게의 50배나 되는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개미 군단을 이끄는 가장 작은 슈퍼히어로 앤트맨. 이후 테일즈 투 어스토니시 44호를 통해 행크 핌은 자넷 벤다인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슈트를 만들어주고 말벌의 날개까지 이식해주면서 슈퍼히어로로 함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바로 와스프. 앤트맨과 와스프 역시 토르와 함께 어벤져스의 창단 멤버였으며 특히 앤트맨의 스토리라인은 마블 코믹스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빌런 울트론. 사실 원작에서는 토니 스타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크 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아무튼 항상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슈퍼히어로를 좋아했던 스탠은 행크 핌에게 아주 불안정한 정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토르나 아이언맨 같은 다른 슈퍼히어로들에 비해 자신의 힘이 보잘것없다며 열등감에 시달렸고 자그마한 앤트맨이 아니라 30.5m 크기의 자이언트맨이 되기도 했으며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골리앗, 옐로 재킷 같은 여러 정체성을 가지기도 했고 자넷 벤다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슈퍼히어로인 동시에 빌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앤트맨은 스탠이 만들어낸 캐릭터 중 가장 고뇌하는 슈퍼히어로였습니다.